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광주 분양 이슈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2025년 입주장. 네, 지금 이제 6월 됐는데 벌써 마무리냐?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2개의 단지 남았는데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마무리가 된 아파트 단지들 네이버를 통해서 매물량이 아직까지 얼마큼 남았는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입주 폭탄 26년 단지 리스트, 요 단지 리스트를 좀 살펴보면서 어떤 단지들이 문제가 생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1년간 멈춘 분양, 지주택이나 이런 것들 조그만 거는 분양을 몇 개 하긴 했는데, 대형 단지, 그리고 그 단지수 큰 거,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인기 있는 그런 단지들은 거의 1년간 지금 분양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인지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년 입주장 살펴보기 이전에 작년에 4분기에 입주를 했던 단지들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선 2편한 셀레스티지 보니까는요 542세대죠. 작년 10월 달에 입주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매매 물량이 55개, 그리고 전세가 18개, 월세가 9개 아직까지 이렇게 남았고요. 여기가 아직 그 미분양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미분양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입주장하고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그런 형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구 진아리채 여기 같은 경우에는 165세대,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매매 물량도 뭐 11개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장 때 잔금 못 치른 세대는 계약 해제를 요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시행사에서 받아줘가지고 계약 해제된 세대가 좀 몇 세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고사항으로 이렇게까지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 로제 아델리움 57 서구죠. 서구 144세대, 여기는 44평 단일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매매가 12개, 전세가 좀 많네요. 전세가 25개. 지금 매매 보니까는 단일평이잖아요. 7억 5,600에서 지금 비싼 거는 9억 7,600, 거의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싼 거하고 비싼 거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분양가보다 조금 저렴한 시세로 이렇게 내놓은 물건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세는 4억 8천에서 7억 이렇게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얼마 전에 입주장 마무리했죠. 힐스테이트 지석 보니까는 2024년 11월 달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이제 27개 이렇게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전세하고 월세 매물은 얼마 많이 없습니다. 어쨌든 입주장이 잘 마무리가 되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순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월산 여기가 세대수가 741세대, 매매 물량이 19개 정도, 입주장이 여기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수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2024년 입주장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중요한 거 올해 2025년 입주 예정,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이제 입주 예정을 했어요. 그런데 총 세대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올해 3,570세대, 그리고 분양이 2,257세대 정도 되는데요. 단지가 많은 겁니다. 단지가 많다는 거는 한 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1000세대 넘어가는 게 아예 없고, 그나마 제일 큰 게 상무 센트럴 자이가 903세대가 제일 큰 대단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측에 입주 지정 기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단지별로 하나씩 네이버 매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화정 골드 클래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매매 물량이 한 9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매매가 여기가 32평 단일평이거든요. 싼 거는 3억 9,100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비싼 거는 6억 1,700. 같은 타입인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P가 뜬 매물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두 개의 매물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매물인 것 같아요. 실거주자들 입장에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전화하셔갖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센트럴 우남 모아일과 트레뷰 여기 보니까는 여기가 매매 물량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가 30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여기 입주자분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입주장이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수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무 스위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로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살펴볼 단지는 어등산 진아리츠 리버필드. 지금 입주가 25년 5월 28일까지인데 끝났네요. 입주장은 끝났는데 매매가 좀 많이 나왔어요. 뭐 전세도 좀 많이 나오고 월세도 좀 많이 나왔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인데 조합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분양받은 이게 분양가가 있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합 분양가가 좀 더 비싸죠. 조합원님들 수년 동안 이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완공돼서 입주한 게 얼마나 큰 다행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입주장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매물이 좀 소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매물이 소진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림동 오네트 하이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없었어요. 이 안에서 죽주부로 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입주 지정 기간이 여기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물이 소진이 안 되고 있고 적체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전세 매물도 꽤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요. 그리고 라펜트 힐 뭐 저세상 텐션이죠. 분양 가격이 20억 7,700억에서 22억 9,400억 이렇게 매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13억에서 14억 정도 지금 매매가 한 5개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단지 한번 촬영하러 한번 가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들어지게 되면 동영상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단지는 신용파크 산이 고운 민간공원 특례사업 첫 번째 분양 단지죠. 265세대 중에 238세대 분양했고 나머지는 임대로 이렇게 돌릴 것으로 이제 계획이 돼 있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매 물량이 58개. 지금 한 달 남았어요. 입주 지정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매매가 58개, 전세가 40개 정도, 요 정도 남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뭐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단지는 상무자이 센트럴이죠. 2025년 4월 입주 시작해가지고 입주 지정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매매 물량이 지금 126개, 협회 매물, 중복 매물 빼면은 한 90여 개 정도, 요 정도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단지다 보니까는 요 지금 올라오는 금액을 또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요 단지만 자료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는 2개 남았습니다. 유탑 유블레스 더 퍼스트 대시양. 근데 여기에는 총 세대수가 이렇고요. 분양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131, 64세대 이러다 보니까 입주장에서 큰 인기를 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더 퍼스트 대시양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남아있는 세대를 민간 임대로 통으로 넘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아직 정확한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탑 유블레스가 7월달 입주 시작하고요. 더 퍼스트 대시양이 9월달에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봤는데요. 큰 단지들이나 이슈되는 아파트 단지가 크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세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입주장이 어려움을 겪어도 큰 이슈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25년 입주장은 대표적인 거는 상무 센트럴 자이죠. 요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2026년 공포의 2026년도 단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타자가 1월 달이죠. 1월 달에 마룻공원 유파크가 입주를 시작해요. 917세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주장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광선 센트럴파크는 이제 지주택인데 공사 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되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2026년도 제일 문제가 되는 단지가 어쨌든 우남 자이포레나 1, 2, 3단지 입주가 3,214세대인데 요게 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기가 아직 미분양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다 보니까는 이게 입주장하고 좀 맞물리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죠. 여기가 조합원이 2,000명이 넘어요. 2,000명이. 근데 이분들은 싸게 사신 분들도 있어요. 시장에서 일반 분양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급한 김에 좀 싸게 내놓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손해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굉장히 쇼크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게 입주장 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대형 모와 L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주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중앙공원 2지구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연재 첨단 광신 프로그레스 여기가 미분양이 굉장히 많죠. 미분양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업계에서 얘기 듣기로는 광신건설이 돈이 많아서 여유롭기 때문에 뭐 미분양 그냥 안고 가도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지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니 해도 제일 큰 게 첨단 3지구죠. 첨단 3지구가 여기가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4,000세대가량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했잖아요. 이 저렴한 가격에서 마이너스 피가 떨어져 봐야 은행 이자 후불제 있잖아요. 양 그 정도 수준에 멈추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입주 쇼크가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입주 쇼크가 적은 데가 첨단 3지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1곡공원, 중해공원 2블럭, 3블럭 여기 같은 경우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어쨌든 2026년도 입주 물량 중에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 중에 그래도 제일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단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남 자이 포레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24년 1월부터 뭐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어요. 왜냐면은 대기하고 있는 분양 물량이 소화가 안 돼서 밀려 있었던 게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밀어내기 분양 물량 폭탄 16,000세대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가 좀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분양 공포 확산, 왜냐면은 2024년 초반에 거의 9,000세대 가량 분양을 했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 9,000세대가 그렇다고 분양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리고 역대급 입주 폭탄에 대비해라 뭐 이런 영상도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분양 물량이 앞으로 밀어내기 분량이 많을 거고 분양 물량이 많을 것이다 예측한 자료가 있었는데 요 자료였죠. 요 자료. 그런데 이 중에서 분양을 많이 했죠. 지금 여기 날라갔고, 그리고 요거 분양했고 그래서 분양을 한 단지를 빼보니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색깔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 2024년도에 그래도 분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던 단지 중에 아직 분양을 안 한 곳이 재개발로는 신가동 재개발 학동 4구역이 남았고요.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에서는 수랑공원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중해공원 1블럭이 아직 분양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택지개발 첨단 3지구가 다 끝난 게 아니죠. 한 1,400여 세대 가량이 남아 있는데 첨단 6블럭, 7블럭, 8블럭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로는 대촌 중흥 이런 게 남아 있고요. 지주택 봉선 남양 휴특 여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지금 분양시장이 1년 동안 멈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양시장이 과연 누가 먼저 나와서 매를 맞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신 전남 방직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런데 과연 정해진 일정대로 이게 분양을 시작할까? 저는 좀 물음표예요. 저는 좀 물음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약간 물음표. 어떤 분들은 지금 모델하우스 지금 알아보러 다니고 팀 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아시는 분들 뭐 분양팀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지금 뭐 사람을 구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이게 올해 안에 과연 분양을 할까? 저는 일단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뭐 잘 돼서 다행히 잘 되면 좋겠지만 되고 나서도 문제죠. 여기가 분양가가 문제는 세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분양가가 2,700에서 3,000 요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러면 거의 10억인데 모르겠어요. 이 아파트를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무 센트럴 자이급 이게 넘어가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 이상 나올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분양가까지 이렇게 나온다면은 과연 분양이 잘 될 것인가? 저는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단지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좀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결국에는 또 첨단 3지구
여기가 1,400여 세대 정도 남았어요. 3개의 블록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사가 어디 들어가서 몇 블록이 어떤 건설사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 오픈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분양 시점을 점치고 있다. 분양 시점을 점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로는 신가 재개발 지금 조합장 선거하고 있고 선거 결과를 토대로 이게 또 바로 또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 안에 분양하기는 더 당연히 쉽지 않겠죠. 학동 4구역도 최종적으로 이제 그 건설 공사비가 합의가 잘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어쨌든 올해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잘 모르는 게 이제 양동 3구역 재개발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양동 3구역이 좀 먼저 갈 가능성도 있겠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금남로 중흥 S클래스터 제니스 그 맞은편에 있죠. 양동시장 바로 옆인데 1,200개 단지고 분양이 한 800여 세대 정도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생각보다 분양을 좀 빨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어떤 게 먼저 분양을 해도 지금 시점에서 분양한다는 거는 어쨌든 다 부담일 것 같아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 먼저 나오는 거는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일신 전남 방직 만약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한다면 일신 전남 방직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분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왜냐하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기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일신 전남 방직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시공사 시행사하고의 적절한 계약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기간을 미루기는 여유가 많이 없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은 그래도 일신 전남 방직이 먼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